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에 일명 술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무렵만 되면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집집마다 술을 달라고 다녔는데, 이제 뭐 말려도 안 되면 그 집에 전화를 해서 그 집에 아들 보고 와서 데려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데리러 온 아들은 사실은 저의 상급생 한 학년 오빠였거든요. 근데 그 오빠는, 그 선배는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해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학생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상급생 선배가 자기 아버지를 거의 막 끌다시피 하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보기가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상급생 선배가 어느 날 우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는 어른이 돼도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에서 술이 제일 싫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해가 됐어요. 정말 그렇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세월이 지나서 그 동네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상급생 선배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반복이 되는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머레이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을 하나의 연결된 정서적 단위로 보고 이전 세대의 문제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전수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보웬 이론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고 싫어했던 그런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수많은 아들과 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다짐 안 해보셨나요? 난 아빠 같은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해. 난 엄마처럼 살진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했었는데,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으셨나요? 네, 그렇게 닮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 그 엄마를 닮고 있는 그 아들과 그 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의 핵심은요, 자기 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분화라는 것은 정신 내적인 것과 대인관계적인 것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정신 내적인 측면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대인관계적인 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분화 이슈에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역동이 있는데요. 가족 안에서 좀 연합하고 뭉치려고 하는 힘하고 또 분리되고 독립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모두는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개별성과 다른 사람의 요구를 좀 따르고자 하는 연합성의 상호작용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세력이 균형을 잘 이루면 분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별성과 연합성의 불균형이 생겨버리면 융합이나 또는 미분화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 삼각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두 개인 의자 생각해 보셨나요? 금방 넘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다리가 세 개인 삼각대는 넘어지지가 않죠. 그것처럼 원초적인 삼각관계는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원가족 3인 체계, 오리지널 패밀리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대인관계에서 이 3인 체제가 정서 체계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맺는 대인관계의 가장 기초는 이 엄마, 아빠, 내가 맺었던 그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해서 스트레스가 자꾸 커지면 이 불안정한 이인 체계를 안정시키려고 어느 한쪽이 제3자를 관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안에서의 삼각관계는요, 남편이 아내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않아서 아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남편한테 이제 잔소리를 하죠. 당신 일찍 좀 들어와라. 왜 이렇게 맨날 술 마시냐. 이렇게 할 때 이제 남편은 당신이 잔소리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오지. 그럼 아내는 또 당신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잔소리하지. 이렇게 이런 끊임없이 반복되는 평행선 속에서,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던 차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를 일으켰던 그 긴장과 스트레스가 다른 데로 옮아가게 되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 사이로 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애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 사이는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사실 이때 어떤 역동이 일어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내가 그 아기에게 모든 관심과 정서적 욕구를 쏟아부어서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아들에게 다 토로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과 엄마는 동맹을 맺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와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삼각관계 동맹입니다. 사실 주로 삼각관계는 자녀와 맺게 되지만 요즘은 운동, 강아지, 골프, 일, 게임 다양하게 삼각관계에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서적으로 단절된 부부는 심한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온통 자녀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과도하게 자녀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애착은요, 무조건적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불안정한 속박이죠. 결국 자녀들에 대한 과잉 관여 때문에 부부간의 거리감이 더 심화되고 그럴수록 그런 불안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매달리면서 자신들의 부모들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해서 자녀 세대는 더 정서적으로 문제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이 투사는 불안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남편은 아이에 대한 아내의 과잉 관여를 묵인하거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한테 정성을 쏟으면서 자기한테 바가지 긁지 않고 이전보다 부부관계가 편해지기 때문에 슬쩍 눈 감아주는 거죠. 사실 형제자매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모든 관계의 기초는 엄마, 아빠나 이 삼각관계 안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의 문제가 아들 세대로 그대로 반복되는 이 문제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다세대 전수 과정인데요. 이 다세대 전수 과정을 설명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세대 전수 과정엔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하고 비슷한 분화 수준을 가진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하고 분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분화 수준이 차이가 나면 매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하고 분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의 낮은 분화 수준이 특히 부모의 정서에 민감한 특정 자녀에게 전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족 투사 과정입니다. 왜 보면 형제들 여러 명인 집이고 또 똑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보이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똑같이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맞고 자라서 근데 너만 왜 그러니? 다 똑같이 힘들었고 다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유독 너만 왜 그래? 우린 다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미분화 현상이 특정 자녀에게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은 부모의 미분화 정도 그리고 그 자녀가 얼마나 취약하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역동은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부모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가장 취약한 아이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많이 밀착하는 아이에게 융합을 형성하게 되고 또 그 자녀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융합에 많이 노출된 자녀가 결혼을 해서 물리적으로 분가를 해서 독립을 해도 사실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원가족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아버지가 싫어서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그렇게 대학 오고 난 다음에 지방에 있는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예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가족들끼리 단절하고 살고 친척들끼리 의절하고 사는 거. 이것을 보혜는 정서적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멀리 떠나거나 또 함께 살면서도 부모를 멀리하고 회피하려고 또 대화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독립성의 표현이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서적 어떤 유대를 어떻게든 거부해 보려고 과도하게 독립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묶여 있는 경우가 많죠. 주로 이런 정서적 단절은요, 부모와 가장 많이 융합된 자녀에게서 많이 나타나고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분리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부모에 대한 효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스스로가 용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특히 돌아가시면 우리가 미화를 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부모를 향한 숨겨진 분노와 원망을 떨쳐내지 않고 덮어둔 채로 진정한 공경도 진정한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을 악으로 보지 않을 때 그 악이 내 속에서 또 다른 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진정한 문제 해결 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내가 똑같은 잘못을 내 자녀에게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던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은 후에 똑같이 자신도 아들을 때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담자를 여러 명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상담자들이 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맞닥뜨려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부모를 비난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사실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내 상처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치유와 변화로 나가기 위해서 시작점을 삼겠다는 거지, 사실 부모를 원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한 감정의 뿌리를 뽑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 상처로 인해서 무의식에 묶여있던 그 에너지를 풀어내야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거라 봅니다.